소위 화력발전소 개념을 그대로 도입한 원자로입니다. 그래서 그 보일러 대신에 원자로만 들어가 있습니다. 화력발전소라는 것은 보일러에서 물을 끓여서 그 수증기를 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발전하는 건데요. 이 후쿠시마 원자발전소는 이게 이제 그 원자로입니다. 뒤로 아니면 앞으로는 전진이 안 되죠? 부진이 안 되죠? 이거 작업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쿠시마 원자는 여기 보시면 이것이 원자로입니다. 이게 원자로인데요. 원자로에서 물을 끓이면 끓이는 그 수증기 바로 터빈을 돌려서 발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원자로에서 방사능 물질이 혹시 생기면은 바로 터빈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원자는 보시면 우리나라 원자는 그 가압병수라고 해서 여기 이제 원자로가 보이시죠? 그럼 여기서 생긴 것을 가압에서 압력을 키워서 여기 전기 발생기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자로에서 산 물하고 전기 발생기의 물이 컬러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1차 계통, 2차 계통이 이러는데 여기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어서 원자로에서 방사능 물질이 생겨도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있어서 이게 경락고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보다 이 경락고가 5배나 큽니다. 그래서 압력이 걸리질 않습니다. 지난번에 보셨지만 일본은 이게 너무 작아가지고요. 이게 경락고가 조그맣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 압력 때문에 이렇게 이 원자로 안에 압력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이 압력이 많이 걸리니까 그 압력을 빼내다 보니까 방사능이 같이 밖으로 유출돼서 사고가 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자력 발전소를 껐다 켰다 하는 그 제어봉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어봉이 일본 것은 아래가 제어봉이 있습니다. 이게 제어봉인데 만일 비상전원이 차단이 되면 이걸 움직일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것은 제어봉의 위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전원이 차단이 돼도 여기서 수동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는 아주 구조적으로 굉장히 불안전한 그런 원자입니다. 40년 전에 아마 저 원자력 건설할 때는 이런 사고가 나리라고 아마 전혀 예측을 못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자로에서 여기 이것이 이제 많이 문제가 생기면 여기 이제 그 스테인리스 튜브 같은 그 질거리 튜브가 있습니다. 그것이 만일 공기중에 누출되면은 그것이 물과 작용해서 수소가스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면 그 수소가스가 프레시 포인트가 굉장히 낮아가지고 금방 폭발을 이루어지죠. 그래서 일본은 계속 지금 수소가스가 폭발해서 원자로가 망가지기 시작했는데요. 저희 나라는 그 미국의 TMI 사고 이후에 이 원자로 안에 수소가스가 생기면은 그 실시간으로 제거하는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원자는 굉장히 안전하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라 그래도 워낙 경락고가 크기 때문에 모든 방사능을 이 안에다 가둘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원전 사업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가장 안전한 원자로만 가지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도 거의 다 이런 원자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최악의 경우는 원자로는 모르겠지만 주변의 인명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때문에 우리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은요. 지금 이제 우리 인체가 법적으로 얼마나 방사선을 많이 허용하느냐는 것이 이제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같이 민간인은요 얼마를 허용을 하냐면요 그 1000 마이크로시브라고 해서 가슴 엑스레이 20번 주는 것까지 1년에 허용합니다. 가슴 엑스레이 20번입니다. 근데 저같이 원자력에서 종사하는 사람은 그것을 50배로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 같은 사람 1년에
가슴 엑스레이를 1000번을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만일 원자력 발전소가 사고가 났을 때 그 종사하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이 또 5배를 더 허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만 마이크로시입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하고 저와 똑같은 사람인데 여러분은 1을 허용한다면 저 같은 사람은 50을 허용하겠습니까? 그것은 가능하면은 민간인은 그 방송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을 바꾸면은 저 같은 종사자가 여러분보다 50배를 더 받아도 거기까지는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사실 뭐 30년 동안 핵물질만 만지고 살았는데요. 뭐 1년에 저거 수십 배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병원에 가서 위장 촬영, 그 CT를 한번 촬영하시면요. 여러분이 1년 허용치에 7배를 받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입원하면 뭐 CT 몇 번 찍으면 저기서 수십 배를 받는 거거든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 정도는 받아도 전혀 안전에 문제가 없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편서풍이 불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매일 아침 일기예보를 보시면 바람이 분명히 서쪽에서 동쪽으로 봅니다. 지구 적도에서 그 자전 속도가 시속 1700km로 지구가 자전을 합니다. 그럼 지구하고 함께 대기권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사업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가장 피해가 적은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동쪽에 제일 가까운 나라고 서풍이 여기서 한 바퀴 돌아서 맨 마지막으로 오는 나라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고성에서 허용치 26,000분의 1이 그렇게 됐다는 보도를 하는데요. 도대체 26,000분의 1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도대체 저희들은 이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이제 10년 전만 해도 그런 분석도 못했습니다. 워낙 근무력이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는 이제 워낙 화학 분석 기술이 발달해가지고요. 피코그램, 10에서 12.9g까지도 분석이 가능할 정도로 분석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에 전혀 분석도 못했던 것들이 지금은 분석을 해서 전혀 어려운 정도로 보도하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공포를 가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드시면은 그 음식이 거의 24시간 거의 다 몸 밖으로 배설이 됩니다. 먹고 나서요. 자, 우리가 방사능물질이 우리가 몸에 들어가자 하면 언론에서 모든 것이 다 우리 몸에 축축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데요. 24시간이면 거의 다 몸 밖으로 배설이 됩니다. 왜냐면 방사능 물질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게 반드시 먼지하고 함께 다닙니다. 왜냐하면 그 차지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설령 우리 음식과 같이 체내에 들어가서도 체내에서 다른 음식물하고 배설물을 함께 다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연구실에서 이제 핵물질을 많이 만지고 살았는데요. 하루는 그 2kg의 그 우라늄 핵물질을 실험해서 그것이 방 안에서 터졌어요. 그래서 거기 같이 일하던 사람이 온통 그걸 치우느라고 막 그 몸에 코에 막 폐 다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워낙 많은 것이 저희 몸을 들어갔기 때문에 뭐 귀에 코에 뭐 하여튼 다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씻고 나서 일주일 우리 스캐닝하는 게 있습니다. 온몸에 방사능 물질이 얼마나 있는지. 그 스캐닝을 했더니 몸에서 다 빠져나가고 하나도 남는 걸 봤어요. 이제 그래서 안심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어떤 물질도 몸에 들어가면 아주 극미량만 이제 축적이 되고 거의 다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사능 물질은 그 방광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일정 시간이 되면 반씩 없어지는 건데요. 가령 요즘 말씀한 아이오다인 같은 것은 방광기가 아마 8일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8일짜리에다가 10을 곱하면은 이제 80일이 되는 거죠. 80일이 되면 완전히 소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슘 같은 것은 좀 깁니다. 그래서 방광기가 30년인데요. 그래서 곱하기 10년 하면 300년 동안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거는요. 그렇지만 그 요도 같은 거 이런 것은 아주 방광기가 짧기 때문에 보통 한 몇십일이면 다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본 농산물의 그 방사능 물질 뭐 채소 같은 것이 많이 묻다 그러는데요. 사실 그런 것은 물로 충분히 씻어도 많은 방사능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크만 써도요. 왜냐면 방사능 물질 아까 말씀드린 차지가 있어가지고 먼지들하고 함께 다니기 때문에 대부분 그 마스크에 이렇게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황사가 나면 마스크를 쓰듯이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 마스크만 써도 상당한 부분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할 수도 됩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제 제가 과거 최근에 동아일보 보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이건 언론 순화입니다. 언론이 정말 그걸 과장을 해가지고 모든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데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제가 그 언론사에 많이 항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어디다 글을 써주면서 고리 1호기가 지금 계속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고리 1호기 계속 운전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어디다 글을 써준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고리 1호기가 1978년에 가동돼서 2008년에 30년 수명을 다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원자력 발전소가 수명이 46, 60년 그러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30년으로 제한을 했었어요. 그래서 가동돼서 제가 이제 그쪽에 있을 때 고리 1호기를 이번에 이제 소위 리모델링을 하는데요. 돈을 얼마를 들냐면 4천억 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중요 부분을 다 바꿔쳤습니다. 그래서 고리가 굉장히 안전해졌습니다. 고리 1호기가 1978년에 가동하던 첫 해에는요, 17번이 고장이 났었어요. 첫 해에. 그 당시에는 사실 이 땅에 원자력 전문가가 아무도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고 나서 대처할 방법을 몰랐을 때예요. 그래서 첫 해에 잠깐만 17번이나 고장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걸 쭉 조사를 해보니까 첫 15년 동안 평균 1년에 7번씩 고장이 났었어요. 부시 정지를 했었어요. 근데 9후 15년은 15년 동안 4번밖에 고장이 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연 7번씩 나던 그 고장이 그 후 15년 동안은 15년 동안 다 4번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원자로가 안전해졌다는 뜻입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것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 원자력 발전소 그 계기판이 거의 다 아날로그였습니다. 지금 거의 다 디지털화해서 돼가지고요. 안전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중에 가서 우리 고리 1호기를 계속 운전된 이유는 뭐냐면요. 그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원자력을 유지 보수 능력을 아주 잘한다는 걸 세계에 알리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고리 1호기를 저렇게 리모델링해서 다시 안전하게 운전하면 전 세계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그 원자력 발전소의 유지 보수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우리가 원자로를 수출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줄 겁니다. 만약 우리 고리 1호기를 닫아버린다면 전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소 50억 불 들여서 지금 건물 30년밖에 못 써? 이렇게 되면 아마 우리나라 원자로를 해외 수출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줄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고리 1호기는 반드시 안전하게 운전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원자력 이용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95%인데 전 세계 평균 75%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보다 평균 20%나 높은 원자력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률이 20%나 높거든요. 그것은 우리나라 국민이 원자력 발전소 아주 기가 막히게 유지 보수 운전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종합이 돼서 우리가 아랍에미리트에 원자력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사실 이제 전 세계에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5번째로 원자로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 소련, 캐나다, 폴란드 다 앉았습니다. 그래서 70년대 말에 일본 원자력 연구소 예산이 저희들보다 70배나 많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아랍에미리트 원자로를 수출하면서 일본 원자력기가 엄청난 쇼크를 받았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사실 이제 일본 원자력기가 원자력 수출하고 엄청나게 뛰었어요. 그래서 이제 터키 시아가 거의 마무리될 단계에 왔었는데 저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본은 원자로가 이제 2가지 사회가 됐습니다. 우리 같은 과학 경수가 있고 저렇게 사고가 난 그 비등형 BWR이 있는데요. 그것이 일본은 비등형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일본이 이번 사고나 후쿠시마 원전 같은 BWR은 앞으로 아마 건설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요. 그리고 일본이 이번에 이 사고를 통해서 엄청난 국제사 신뢰를 잃었어요. 그래서 일본 당분간은 원자력 수출 경기가 어렵지 않았고요. 결국은 그 불란서와 저희들이 싸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가격 면에서 사실 혼란선은 우리하고 경쟁 대상이 되질 않죠.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저는 이 사고를 보면서, 물론 원자력이 들어서 이게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에 엄청난 부분이 있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이걸 계기로 해서 뭐 잠시는 주춤하겠지만 원자력 발전소는 계속 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현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보면, 이 사고를 보면서 참 억세게 운이 좋은 나라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미국의 TMI 사고는요, 발전소가 가동되고 4개월 만에 사고가 나는 거죠. 4개월 만에. 그리고 체르노빌은 발전소 가동하고 2년 만에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 계속 운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는 4개월이고 하나는 2년 만에 사고가 난 겁니다. 사실 그것은 그야말로 인재였습니다.